새벽 2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응급실 앞, 한 남자가 젖은 어깨로 어린 딸을 꼭 안고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민호, 36세. 한때는 소방관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아내를 여인 지 8년. 그는 언제나 강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다. 딸 정하윤, 7살. 자정이 넘은 시간, 불덩이처럼 뜨거운 이마를 안고 아빠를 흔들던 아이.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택시 한 대 잡히지 않는 그 밤. 민호는 결국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비를 뚫고 병원까지 걸어왔다. 온몸이 젖고 신발속까지 축축했지만 그의 눈엔 오직 하윤이만이 있었다. 환자 보호자세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하얀 조명이 머리 위에 켜졌다. 이 정도 상태가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담당 의사의 날 선말에 민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돌리고 간호사를 불렀다. 5번 환자 해열제 투여하고 상태 면밀히 관찰하세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 들어온 건 한 간호사의 뒷모습이었다. 하얀 유니폼, 가지런한 머리, 은은한 라벤더 향기. 8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어. 민호는 병원 대기실 한쪽 의자에 앉아 딸의 천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젖은 셔츠가 몸에 들러붙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감겼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은은한 라벤더 향. 한 걸음, 두 걸음, 향기 뒤를 따라 눈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하얀 마스크 너머 진한 눈썹과 떨리는 눈꼬리.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는 손길. 그 모습은 분명히 수연이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8년 전 불길 속에서 잃어버렸던 아내.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만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그녀.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간호사는 어째서 그렇게 닮아 있는 걸까?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가 하윤이를 안고 문 너머로 사라지자 민호는 마치 유리창 너머로 과거를 다시 보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진료를 마친 후 하윤이는 아빠 품에서 잠들었다. 간호사는 해열제를 건네며 조용히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약은 이틀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목이 많이 부었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말에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바로 그때 누군가 복도에서 외쳤다. 정희 선생님, 응급 환자 들어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급히 사라지며 민호의 손에 팔목이 스쳤다. 그 순간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하트 모양의 참 장식. 그것은 8년 전 아내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민호는 숨이 멎을 뻔했다. 하윤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아바, 아까 그 간호사 아줌마, 엄마랑 똑같은 향기였어요. 그 말에 민호의 심장은 무너졌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걸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끊임없이 쏟아졌고 발밑의 무릉덩이는 신발 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얼굴로 가득했다. 정희, 그 간호사. 정확히 말하면 수연, 8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아내. 그런데 왜 지금 내 앞에 딸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을까?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해열제 덕분에 하윤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끝, 그리고 그 팔찌. 그 팔찌를 그녀가 왜 갖고 있는 걸까? 팔찌는 분명히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줬던 것. 그녀가 잃어버릴 리 없었다. 그러나 화자의 당시 민호는 직접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날의 공황 속에서 그는 경찰의 말만 믿고 무너졌었다. 혹시? 그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 시신이 수연이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며 퍼졌다. 아빠, 하윤이가 이마를 문지르며 속삭였다. 그 간호사 아줌마, 엄마랑 진짜 똑같았어요. 향기도, 눈빛도. 민호는 숨을 삼켰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딸도 느낀 것이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다. 기억 속의 아내는 늘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미소조차 희미했다. 결국 그는 8년 동안 열어보지 못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그 팔찌와 똑같은 것이 있었다. 사진 속의 아내는 팔목에 압박 붕대를 감고도 웃고 있었다. 팔에 금이 갔던 그해 겨울, 그는 분명히 그녀를 집에 남겨두고 출근했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불길 속으로 달려갔던 그날. 하지만 구조에 실패했고 그의 인생도 그 자리에서 멈췄다. 꼬매어지었다. 하윤이를 부탁해.
화재 몇 시간 전 수연이 보냈던 마지막 문자. 그때는 단순한 부탁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짧은 문장에 감춰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이해. 다음 날 민호는 해가 뜨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후 그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였다. 병원 로비. 그곳에는 오래전 소방대 시절 동료였던 박성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병원 안전관리팀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그에게 민호는 8년 만에 연락을 취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성민은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민호를 껴안았다. 하지만 민호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말했다. 정이라는 간호사에 대해 알고 싶어. 그 말에 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왜 갑자기?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그 사람이 수연이랑 너무 닮았어. 향기까지 똑같아. 성민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 사람, 사실 좀 특별한 케이스야. 6년 전에 복지재단을 통해 들어왔는데 신원 정보가 전혀 없었어. 민호는 숨을 죽였다. 기억 상실 그런 건가?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상 후 기억 상실증. 당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말도 거의 못했대.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과거를 거의 기억 못해. 그 순간 민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그녀가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 근무 중이야. 아니, 어제 응급 상황 때 팔을 다쳐서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거야. 실망감이 몰려왔지만 민호는 참고 물었다. 그녀의 주소 알 수 있을까?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 규정상 불가능해.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네 아내가 아니라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순간 민호는 다시 무너질 뻔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8년 전엔 무너졌지만 지금은 확인해야만 했다. 내일 그녀가 오면 상담실로 불러줘.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성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녀에게도 부담이 덜할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상자 속 사진을 다시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하윤이에게 말했다. 오늘은 아빠랑 병원에 같이 가자.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교복 대신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작은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윤이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 사진은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병원 로비에는 박성민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정희 선생님, 곧 올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상담실은 고요했다. 하윤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민호의 심장을 진정시켜 주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하얀 유니폼에 단정한 단발머리. 8년 전보다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 멈칫하며 민호와 하윤이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오셨던. 짧은 인사에 세 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하윤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작은 손이 내민 가족 사진.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지만 이내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이 아이 이름이 하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연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입을 막으며 눈물을 쏟았다. 정이라고. 그녀의 말은 흐려졌지만 그 떨림은 확신의 증거였다. 하윤이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엄마 향기가 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엇을 되찾은 듯 떨리는 손으로 하윤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박성민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다. 8년 만에 세 사람은 다시 한 공간에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무너졌던 시간을 회복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 병원 상담실을 나선 세 사람은 조용한 병원 뒤편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살며시 스며들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하윤이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러 갔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민호와 그녀는 마주 앉았다. 긴 침묵 끝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억. 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조각처럼 떠오를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아프고도 맑았다. 무엇이 떠올라요? 민호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빗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고 수연아 하고 부르는 느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차갑고 여린 손. 하지만 분명 아내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가끔 아이를 안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서로를 잃었지만
지금은 다시 찾았어. 이제부터는 천천히 함께 기억을 찾아가자. 그녀는 조심스레 웃었다. 그 미소는 8년 전 딸을 품에 안고 있던 그날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에 휴직계를 제출했고 세 사람은 그녀가 지내던 병원 기숙사 같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넓지는 않았지만 하윤이의 웃음소리와 함께라면 그 공간은 충분히 따뜻했다. 하윤이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엔 선생님이라 부르던 하윤이는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민호는 놀람과 설렘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8년의 공백은 존재하지만 그 틈을 메우는 건 함께 쌓아갈 새로운 추억들이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들이치는 오후,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딸 하윤이는 싱긋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고 민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며칠 전 그들은 법원에 실종신고 취소 및 사망 기록 정정을 신청했다. 의료 기록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녀의 정체가 이수연임을 확인했고 그 이름은 다시 주민등록증에 되살아났다.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민호와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8년 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수연은 여전히 기억의 조각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요리를 하다가 멈추거나 하윤이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윤이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고 민호는 한 걸음 뒤에서 말없이 곁을 지켰다. 그들은 문구점을 정리하고 조용한 해변가 마을로 이사했다. 거기서 카페 수영과 수경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카페 안은 라벤더 향기로 가득했고 벽에는 하윤이의 그림들이 장식되었다. 간판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그 문장은 수연의 친구였던 수경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그녀를 이제 매일 누군가가 찾아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서지는 창가에서 수연은 갑자기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하윤아,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 기억나? 하윤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기억나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하윤이는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들고 나왔다. 이거 맞죠? 아빠가 쓴 엄마 생각하며 읽어줬던 거예요. 수연은 책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하윤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수연은 딸의 머리에 살며시 기대며 속삭였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어요. 그 말에 민호도 하윤이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8년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채워갈 시간의 틈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들을 천천히 지워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향기처럼 남고 목소리처럼 스며들고 때론 꿈처럼 돌아온다. 민호와 수연, 하윤이의 이야기는 상실을 딛고 다시 연결되는 기억의 기적을 보여준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언젠가 다시 하나의 온기로 우리 앞에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어요. 이 말처럼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잊지 않는 것이다. 비록 잊고 살더라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이다. 확인하지 못한 이별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니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순간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 무심코 넘긴 마지막 인사. 미뤘던 한 번의 안부 전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오늘 당장 표현해보자. 또한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사진 한 장, 향기 하나, 노래 한 구절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